중앙전통시장, 한 할머니가 명품 코트를 입고 낡은 돗자리 앞에 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쥐어져 있습니다. 노란 실로 수놓아진 국화 한 송이. 그때 8살 하윤이가 할머니의 손수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엄마도 똑같은 손수건 가지고 있는데요. 할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35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손수건. 설마 이 아이의 엄마가? 과연 이 우연은 운명일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겨울 국화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중앙전통시장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를 휘감아 돌고 멀리서 상인들이 짐을 나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민지우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시장 구석진 자리에 멈춰 섭니다. 42살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럽습니다. 보온병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화차를 작은 종이컵에 따르는 그녀의 옆에서 8살 하윤이가 작게 기침을 합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하윤이의 목소리는 가늘지만 단호합니다. 지우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온도를 확인하죠. 다행히 열은 없습니다. 하지만 천식을 앓는 아이를 이 추운 새벽 시장에 데리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유나, 너는 담요 안에 있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하윤이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젓습니다. 작은 손으로 종이컵을 정리하고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 국화차 샘플을 예쁘게 배열하죠. 지우는 그런 아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너무 닮았습니다. 지우의 손에는 늘 낡은 자수 손수건이 쥐어져 있습니다. 흰 천에 노란색 실로 수놓아진 국화 한 송이, 그리고 모서리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 은하. 그녀는 이 손수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이게 누구의 것인지, 왜 자신이 갖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은하. 별일까, 사람 이름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지우에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손에는 노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우야, 이거 가져가. 노란 국화는 기다림이라던데. 너도 뭔가 기다리는 사람 같아서.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지우는 국화를 받아 손수건 옆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노란 국화와 노란 실, 묘하게 어울리는 색입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이름을.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죠. 국화차 한 잔 드셔보세요. 따뜻하고 속이 편해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손님들은 그 따뜻함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춥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35년 만에 운명의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바늘은 한 여자를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중앙전통시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별유통본사 66층 꼭대기층 회장실에서 서운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6세 한별유통 부회장. 그녀의 책상 위에는 중앙전통시장 재개발 계획서가 놓여 있습니다. 붉은색 펜으로 여러 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 장에는 철거 예정일이 적혀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부회장님, 오늘 오전 10시 현장 실사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네. 차 준비해 두게. 은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35년 동안 그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숫자와 계약서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열쇠로 잠긴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실로 수놓아진 국화 한 송이, 그리고 모서리에 새겨진 이름. 하늘. 35년 전 은하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서하늘. 7살이었던 그 아이는 어느 봄날 놀이터에서 사라졌습니다. 은하가 잠깐, 정말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요.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네만이 텅 빈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경찰은 3개월을 수색했습니다. 전국의 보육원과 병원을 뒤졌지만 하늘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1년 뒤 세상을 떠났고 은하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과 남편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 속에서요. 그날 이후 은하는 달라졌습니다. 감정을 잠그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성공하면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힘이 있으면 다시는 잃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요. 하지만 35년이 흘렀고 그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오전 10시 은하는 명품 코트를 입고 중앙전통시장에 도착합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비서가 우산을 받쳐듭니다. 그녀의 모습은 시장 풍경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구역 상인 명단 확인했나? 예, 부회장님. 총 47개 점포입니다. 은하는 차갑게 시장 안을 둘러봅니다.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 오래된 건물들. 그녀의 눈에는 숫자로만 보입니다. 보상비, 철거 비용, 재개발 후 수익률.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골목 사이를 휘감아 도는 바람에 노란 국화 꽃잎 하나가 날아와 은하의 발끝에 떨어집니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봅니다. 골목 끝 낡은 돗자리 위에 앉아 국화차를 파는 한 여자를. 그 여자의 옆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그 여자의 손에는 무언가 낡은 천 조각이 쥐어져 있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뜁니다. 은하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을 향합니다.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뒤에서 부르지만 그녀는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35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우는 손님에게 국화차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속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우는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인지 낯설지 않습니다. 은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우의 손에 쥐어진 낡은 손수건에 고정됩니다. 노란색 실로 수놓아진 국화,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 손수건은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은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립니다. 지우는 손수건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거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건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요. 기억을 못한다는 말에 은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똑같은 크기의 손수건을 꺼냅니다. 같은 흰 천, 같은 노란 실 하지만 이쪽에는 다른 글씨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늘. 지우의 눈이 커집니다. 두 손수건을 나란히 놓자 마치 한 쌍처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이건 제가 35년 전에 딸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는 제 이름 은하, 하나는 딸 이름 하늘. 언제나 함께 있자고, 엄마와 딸이 하늘 아래 별처럼 빛나자고 약속하며 만들었던. 은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지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수건을 꽉 쥡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하윤이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천식 발작입니다. 유나, 유나. 지우가 아들을 안아 올리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 모여들고 누군가 구급차를 부릅니다. 은하는 주저없이 다가갑니다. 제 차가 더 빠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듯한 카리스마가 있지만 동시에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지우는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은하의 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질주합니다. 뒷좌석에서 지우는 하윤이를 꼭 안고 있고 조수석의 은하는 운전기사에게 계속 더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은하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모녀를 바라봅니다. 35년 전 자신도 저렇게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여자가 내 딸이라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병원 응급실 앞 빨간 불이 깜빡입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은하는 그 옆에 서서 복도를 오가며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15분이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달려갑니다. 천식 발작이 맞습니다. 다행히 빨리 도착하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폐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습니다. 은하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죠.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윤희가.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의사가 다시 입을 엽니다. 보호자분,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입원 서류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지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아버지는 7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저와 윤희 단둘이에요. 은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시장에서 국화차를 팔던 이 여자. 그 고단한 삶이 한순간에 느껴집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걸요.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젓지만 은하는 단호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칩니다. 지우는 이 낯선 여자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뭔가 간절한 것을 느낍니다. 병실로 옮겨진 하윤이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지우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있고 은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봅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은하가 돌아봅니다. 서은아입니다. 민지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윤이고요. 은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민지우. 이 이름은 자신의 딸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이 여자를 볼 때마다 딸 생각이 납니다. 지우 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2살이에요. 올해로요. 42살. 은하가 딸을 잃은 게 35년 전. 딸이 7살 때였으니 지금 살아있다면 42살이 맞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있으십니까? 지우는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립니다. 아니요. 저는 10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보육원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이름도 부모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민지우라고.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손수건을 꺼냅니다. 하늘이라고 수놓아진 그 손수건을. 이걸 보십시오. 이건 제가 딸에게 준 겁니다. 35년 전에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손수건, 그건 제가 가지고 있던 쌍둥이 손수건입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손수건을 번갈아 봅니다. 정말로 똑같습니다. 마치 한 쌍처럼요. 설마, 제가 당신의 딸이라는 말씀이세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3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민지우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받아듭니다. 한별유통 본사 회장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깁니다. 민지우, 현재 42세. 35년 전 소망보육원에서 발견. 당시 추정 나이 7세. 발견 당시 상태는 심한 기억 상실과 언어장애. 원래 이름 불명. 입양 기록 있음. 은하의 손이 멈춥니다. 소망보육원. 그곳은 딸이 실종된 바로 그날 경찰과 함께 찾아갔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때 보육원 측은 그런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일주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 그때는 없었던 걸까요? 은하는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에는 당시 신문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습니다. 정체불명 여아 보육원 앞에서 발견. 신원 파악 중. 날짜를 보니 딸이 사라진 지 이틀 후입니다. 은하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틀. 단 이틀만 더 빨리 다시 갔더라면. 부회장님, 그리고 이건 DNA 검사 의뢰서입니다. 민지우 씨의 동의를 받으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은하는 서류를 꼭 쥡니다. DNA 검사. 그것만 하면 모든 게 확실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쩌죠? 만약 이 희망마저 거짓이라면요. 한편 병원에서는 하윤이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우는 아들에게 죽을 먹이면서도 계속 손수건을 만지작거립니다. 은하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엄마, 그 할머니 언제 와요? 하윤이가 물어봅니다. 아이는 은하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묘하게 편안함을 느끼나 봅니다. 글쎄다 윤아. 바쁘신 분이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은하가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옵니다. 하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은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할머니. 3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입니다. 윤이 많이 좋아졌구나. 은하가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손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지우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은하는 파일을 건네죠. 이게 뭐예요? 당신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DNA 검사 동의서요. 지우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립니다.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소망보육원, 입양 기록, 기억 상실. 모든 게 은하의 말과 일치합니다. 만약 제가 정말 당신의 딸이 아니라면 어쩌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과 윤희는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진실이 뭔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도 알고 싶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평생 궁금했던 그 답을요.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은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끌어안습니다.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온기가 느껴집니다. 하늘 아래 두 여자가 껴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병실 창문에서 하윤이가 지켜봅니다. 아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DNA 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만 병원 생각이 났고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부회장님, 오늘 회의는 취소하시는 게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다. 아니네. 괜찮아. 계속 진행하게. 하지만 은하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수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은하와 하늘.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것을 만지작거립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은하가 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합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해봐요. 하윤이가 엄마의 마음을 읽은 듯 말합니다. 지우는 아들을 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유나, 만약에 말이야. 만약 그분이 진짜 할머니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그래도 좋아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은하는 자신들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은하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지우의 집으로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손에는 하윤이를 위한 천식 치료제와 영양제가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지우가 난처해하지만 은하는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지우가 국화차를 내오자 은하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이 차 향기가 참 좋군요. 제가 직접 말린 국화예요. 어릴 적부터. 아니, 제가 기억하는 때부터 국화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은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35년 전 딸 하늘이도 국화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늘 국화가 핀 화단 앞에서 놀았죠. 혹시 노란색을 좋아하십니까?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에요.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35년 전 7살 하늘이가 노란 원피스를 입고 국화밭에서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합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하늘 양이요. 네, 제 딸입니다. 아니, 제 딸이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그때 하윤이가 다가와 사진을 봅니다. 할머니, 이 아이 우리 엄마 닮았어요. 아이의 말에 두 여자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은하는 지우의 손을 꼭 잡습니다. 35년 동안 놓쳤던 그 손을요.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은하와 지우는 함께 병원으로 향합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병원 상담실 앞.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옵니다. 은하와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봅니다.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은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지우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쉽니다. 35년. 그 긴 시간이 단 한 문장으로 연결됩니다. 정말, 정말인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건넵니다. 모녀 일치율 99.99%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합니다. 35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지우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웁니다. 엄마, 제가 정말, 하늘아, 내 딸 하늘아. 은하가 지우를 끌어안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집니다. 살아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습니다. 은하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계속 딸을 꼭 안고 놓지 않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하윤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눈물 범벅이 된 채 나오자 아이는 놀라 달려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울어요? 지우는 아들을 안아 올립니다. 은하도 함께 두 사람을 껴안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지만 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유나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래. 하윤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정말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은하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손주. 자신에게 손주가 생겼습니다. 이 기쁨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지우와 하윤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넓은 저택은 35년 동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큰 집이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윤이가 신기한 듯 두리번거립니다. 은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부터 이곳은 우리 모두의 집이란다. 지우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거실 벽에 걸린 큰 사진 앞에서 멈춥니다. 젊은 부부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가족 사진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입니다. 이게 저예요? 은하가 다가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래. 내가 6살 때 찍은 거야. 내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지. 지우는 사진 속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사진 속 미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은하는 딸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라진 날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를, 그리고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지우가 울먹입니다. 은하는 딸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합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하윤이가 두 사람 사이에 폭 안깁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은하는 손주를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세 식구가 함께. 그날 밤 은하는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사진 앞에 섭니다.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하늘이가 돌아왔어요. 손주도 있어요. 이제 마음 놓아도 돼요. 은하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웁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8888. 8888. 제8장 되찾은 기억의 조각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와 하윤이는 은하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풍경은 은하에게 꿈만 같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윤이가 은하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으며 웃습니다.
은하는 손주의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매일 만들어 줄게.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습니다. 엄마를 만났지만 여전히 과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기억이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은하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날 오후 은하는 지우를 데리고 한 곳으로 향합니다. 35년 전 딸이 사라진 그 놀이터입니다. 지우는 낡은 놀이터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기가 제가 사라진 곳이에요? 그래. 바로 저 그네에서 내가 놀고 있었어. 엄마가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에 은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우는 천천히 그네 쪽으로 걸어갑니다. 녹슨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립니다. 지우가 그네에 앉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흐릿한 영상 같은 것이요. 엄마.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은하가 급히 다가갑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집중합니다. 그네를 타고 있어요. 노란 원피스를 입고.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요. 하늘아, 하늘아 하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은하도 함께 웁니다. 그래, 맞아. 엄마가 그렇게 불렀어. 하늘아, 하늘아 하고. 하지만 그 다음 기억은 어둡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 같은. 지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자. 오늘은 이걸로 충분해. 은하가 딸을 일으켜 세웁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놀이터를 나섭니다. 그날 밤 은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딸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인형, 크레파스, 그림책, 그리고 작은 오르골. 이게 뭐예요? 지우가 오르골을 집어듭니다. 은하가 태엽을 감아주자 잔잔한 자장가가 흘러나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던 오르골이야. 잠들기 전에 늘 이걸 틀어달라고 했지. 지우는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따뜻한 이불 속 누군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목소리. 별 하나 둘 셋 넷. 엄마 품에 안겨서. 지우가 무의식 중에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은하는 깜짝 놀라 딸을 바라봅니다. 하늘아, 내가 기억하는 거니? 지우는 눈을 뜹니다. 자신도 놀란 표정입니다. 이 노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어요. 은하는 딸을 꼭 껴안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가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야.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하윤이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엄마, 저도 그 노래 들려주세요. 은하와 지우는 하윤이를 가운데 두고 함께 자장가를 부릅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오르골 소리와 함께요. 그날 밤 지우는 꿈을 꿉니다. 7살의 자신이 엄마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듣는 꿈을요. 35년 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환한 얼굴로 일어납니다. 엄마, 꿈에서 엄마를 봤어요. 젊은 엄마를요. 은하는 딸의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